안녕하십니까. 신가일상입니다. 여기는 한평 독립운동 하셨던 일강 김철 선생 기념관에 왔습니다. 독립운동가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아마 이렇게 나무도 있고 기념관이기 때문에 크게 굉장히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안에 저 위에 지금 동상이 보이고 여행 왔다가 여기에 한번 들르면 좋겠다고 산책을 인터뷰하는 분은 상당히 생소하시죠? 예. 호남의 독립운동,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예요. 상해 임시정부에서 항상 같이 김대선생님과 같이 김철기념관으로 저쪽은 상해 임시정부를 재현해놓은 재용관이에요. 아, 임시정부 그걸 재현해 놓은 거예요? 예. 김철 선생님이 이 마을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그분이 근동에서 좀 여가 지금 주소지가 한평 신광면 신광면. 야. 여기서 김철 선생님이 그러니까 태어나신 곳이라 이 말이죠? 법률을 전공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상해에서 임시정부 수립할 때 의정원에서 이제 헌법을 기초하는데 아,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대한민국 국호. 그때 정할 때 예. 했던 분이시고 어, 그다음에 이제 재무부 장관, 교통부 차관, 국방부 장관 이런 위치에서 이제 일을 하셨죠. 대단하신 분. 안타깝게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아하. 32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48살로. 그럼 그래서 우리들이 김철 선생님이 좀 생소하죠. 예. 그렇게 크게 많이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예. 김철 기념관. 자료들이 좀 전시가 되어 있는 곳이에요. 양력하면은 여기서 태어나셔가지고 경동법률전수학교 한양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본으로 유학 가서 메이지대학교에서 법률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17년에 한국으로 이제 돌아오셔가지고 한 2년 동안 집에 계셨는데 조선 총독부에서 이런 인재가 여기 있다니까 좀 와서 일해라 계속 효율을 했는데 그분이 원래 뜻은 이제 조국 독립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상해로 건너가게 된 거죠. 그래서 여운형 선생님하고 같이 신한 청년단이라는 단이 가입을 해가지고 정치활동을 이제 시작하죠. 그 신한 청년단이 실상은 임시정부에 수립하는데 가장 초석이 됐던 단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런 집에 돌아오시자마자 집에 있는 노예들 해방하는 일을 하셨어요. 노비문서 다 태우고 적절히 이제 재산을 좀씩 분배해줘가지고 나가게 만들고 그러다가 17년에 이제 상해로 가서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시작하죠. 19년에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3.1운동 거사 때 이제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데 손병희 선생 만나가지고 3.1운동 관련된 상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운동 하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다. 자금을 좀 지원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천도교회에서 상당히 자금을 많이 독립운동 하는 데 지원을 받기로 약속을 손병희가 33이네. 독립운동 할 사람들도 좀 기합하고 자금도 많이 확보하고 처음에 19년에 임시정부가 출범하면서 교통차장으로 그리고 교통총장 대리로 이제 일을 실질적인 업무를 시작하게 되죠.
1920년도에는 이제 민단, 그러니까 상위 한 1000명 정도 한국인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때 민단에 이제 회장 역할을 하시면서 일을 이끌어 나갔다고. 국물이 34년도에 들어갔었네요. 해방하고 못 봤네. 이때가 이제 32년도에 윤봉길, 이봉창 그거가 있던 해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쫓기는 신세가 돼가지고 이 상해 정부가 완전히 이제 중국 전국을 이제 피난 다니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다가 항저우에서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때 이제 당시 부인이셨던 분. 그때 신한청년단에 이제 활발한 활동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세계적으로 한국의 독립을 이제 주창하면서 다양한 지역을 커버했는데 김철 선생은 이쪽 한국에 들어와서 좀 활동을 하셨어요. 신한청년단에 대한 기사들이 좀 작은 모집 경찰 체포령 내렸을 때 독립선언문 이렇게 이름이 손병희 선생님. 선언서 임시정부에서 발표한 선언서. 이때 당시에 여기에는 이제 총장들 이름이 쭉 나와 있네요. 김철 선생은 그때 차장이었기 때문에 교통차장. 쉽게 아십니다. 이분이 안창호 선생, 김철 선생. 이승만 임시대통령이 이제 했지만 실상은 돌아가면서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대통령이라고 했다가 국무령이라고 했다가 뭐 나중에는 주석이라고 했다가 명칭은 많이 바뀌죠. 교통총장 대리 김철 선생, 그다음에 독립신문 기사. 그래서 결국은 이제 총장 대리로 이 실무직 일을 다 하셨죠. 교통총장 대리. 문서 같은데 보면 이제 국무회의 자료 뭐 이런데 기록되어 있는 거죠? 김철 교통차장 이렇게 명시돼. 여기가 이제 상해 임시정부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했던 마당로에 있던 청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재현해낸 거예요, 저쪽에. 아, 건물 약간. 상해에서도 여러 곳에 이렇게 옮겨 다녔었는데 이 장소가 가장 오래 있었던 장소라고. 상해 임시정부 건물. 여기 보면은 이제 상해 임시정부가 상해에서 출범하지만 이렇게 이동을 해서 다닙니다. 32년도에 이봉창으로 연봉 이후에 상해에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김구선 그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결국은 중경까지 와서 이분이 김철이네. 45년에 해방을 하게 이봉창 의사. 여기서 5년 있다가 옮겨 다니는 사무실. 김구선 전 윤봉길. 이제 한일 애국단이 좀 침체기에 빠지니까 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우선 결사대 스타일의 조직을 한 게 한일 애국단이었어요. 그래서 요인 암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소수인원을 잘 이분이 이봉창 의사, 윤봉길 출전하기 전에 이제 선언문 이렇게 작성해놓고 목숨을 바쳐서 이 일을 하겠다, 조국을 위해서 하고 또 조일신문 이 윤봉길 의사는 이제 상해에서 이런 연단에 정확하게 추적을 해가지고 상해 임시 상해 옛날에 임시정부 청사 회의실을 재현해 놓은 거네. 그렇게 달리는 이제 3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항저우에 공동묘지 했었나 봐요. 결혼은 안 했나 봐요. 결혼을 2번 했어요.
여기 아까 그 간호하는 부인이 네, 있었잖아. 그렇죠. 저쪽에 아까 사진. 네. 첫 번째 부인은 여기서 이제 부모님들이 맺어주셨는데 이제 상해로 가면서 헤어져가지고 결국은 일경들이 너무 감시도 심하고 핍박이 크고 하니까 한평 상해가 신강면 좀 구룡산에 심각해요. 그래서 숙모비를 남편이 독립운동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없어지는 게 낫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려 저쪽에서 이제 옮겨다죠. 순절하셨어요. 그 둘째 부인은 그래서 이제 추후에 62년도에 윤보선. 건국 공로훈장을 받으셨고요. 이거는 이제 김구 선생이 아, 김미경 세질이라고 김철 선생 첫째 딸. 저분이 돌아가실 때 애들이 4살인가 2살인가 그랬어요 각각. 그 딸들이 자랐을 때 김구 선생은 72세 때 이런 액자를 써줬다고 그래요. 보면은 이분의 그 시체가 좀 독특한 게 많이 흔들리잖아요. 예, 이건 본인 스스로 이제 총알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이제 활동하니까 이 부근에 있던 많은 분들이 또 따라가서 상해에서 같이 활동들을 하셨어요. 특히 이런 분들이 이제 상당한 부유한 집안이었는데 재산 다 팔아가지고 독립운동에 기사 그때 당시 뭐 6만 원인가 가지고 갔다고. 그 김철 선생도 한 4만 원 정도 가지고 가서 그때 당시 그 상당히 큰 돈이었다고 그래요. 그죠? 그분이 가져간 돈으로 총사를 마련하고 뭐 이런. 이제 사당 의열문. 예, 기념관이었고요. 구룡마을 들어본 것 같아요. 구룡마을. 구봉사. 재단을 무슨 상해 임시정부 청사하고 똑같이 건물을 재해놨다고 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이라고 보훈처에서 관리하는 소나무예요. 그 김씨 부인 여기서 순절하셨다고. 이 건물이 지금 상해 임시정부를 본떠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아까도 찍었던 사진들이. 안녕하십니까. 신가의 일상입니다. 여기는 영광 불갑사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이 가에는 아마 벚꽃 같습니다. 나무가. 잠시 후 왼쪽 방향